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평면도에 대한 이해와 평면도에 대한 해석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한테 제공되는 거는 고사 시간은 총 4시간이 제공됩니다. 4시간이. 4시간이 제공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란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20일차 교육 다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 120분 안에 단면과 인면을 수업 다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 수업을 진행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일 동안의 교육을 제대로만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근데 아무리 어려운 도면을 그래도 2시간 안에 단면과 인면이 다 끝납니다. 나머지 뭐 좀 미비한 부분 정리한다해도 3시간이면 수업이 시험은 다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시간이 모자라서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거는 일단 페이퍼로 평면도가 제공이 됩니다. 평면도 한 장에. 그러면 이 평면도 한 장에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전면에 모든 정보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공되는 건 조건문인데, 우리가 이 조건은 무조건 지켜야만 됩니다. 고사에서는, 시험에서는. 이 조건문 중에는 뭐가 제공되냐. 첫 번째, 지붕의 교육인 물매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물매. 얼마짜리로 지붕이 기울어져 있느냐. 그 다음에 층고라는 게 적용돼요. 층고. 한 층의 높이가 방바닥에서부터 지붕의 천정면까지 얼만큼 올라가 있다. 그 다음에 벽체의 단열재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됩니다. 단열재 얼마짜리로 시공할 것이다. 단열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벽의 단열재가 50짜리 표준형인지 75짜리를 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됩니다. 이 조건들은 무조건 지켜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건 뭐 일단은 조건은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 지키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평면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평면을 이해해서 분석해야만이 그 숫자들을 작업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 예제를 보고 그 부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험 문제가 제공되어 있던 평면도인데, 여러분들이 이 평면도를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이 한 장에 모든 정보가 다 입력이 되어 있다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기는 이건 방향을 봐야 돼요. 보통 N방향 쪽이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북측 방향입니다. 이게 N이라는 게. 그러면 이쪽은 S가 되겠죠. 음측이겠죠. 그럼 동.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은 통상적으로 남측 인면을 그리라고 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남측 인면이 이쪽 방향을 보고 그리는 거죠. 그럼 이쪽 방향을 보고 그리면 일단은 방에 창문 보이고 거실 창문 보이고, 이거는 이 문은 이렇게 닫혀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열려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여기 계단 부분이니까 이 계단 부분 보이고, 여기 테라스가 보이죠. 이게 그냥 발코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보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삼마선이니까 지붕 끝이 보일 것이고 양쪽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 굴뚝, 이게 굴뚝입니다. 이거 굴뚝에 보이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문이, 현관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쪽에 남측 방향 쪽에 이렇게 잡혀 있죠. 만약에 현관문이 이쪽 축에 달려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 문제는 남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시험 문제에서도 현관이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그러면 통상적으로 시험 문제는 동측 인면을 요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이 뒤쪽에 분명히 이런 식의 뒤쪽 계단이 만들어져요. 뒤쪽 계단이. 구조물이 뒤쪽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떠한 뒤쪽 계단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에 대한 단면을 그려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는 이런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동체면을 이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려야 할 게 어느 측 인면을 요구하는지 잘 봐야만 됩니다. 일단. 그 다음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게 내가 그려야 하는 게 어느 쪽 단면이냐. 여러분들한테 A 단면이라는 선을 하나 적용해 봅니다. 시험에서 A 단면 적용이 되죠. 그러면 A 단면선이 어디까지 오는지 잘 봐야 돼요. 얘가 지금 여기서 출발했지만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부분은 현관의 턱 부분에 이게 현관턱. 그러니까 현관턱을 그릴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출발했다면 여기 P 안쪽에서 출발했다면 만약에 근데 여기 P 축점에서 출발했다 그런다면 어떻게 됩니까? 현관턱까지 그려야 돼. 만약에 이 선이 쭉 연장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더라 P3 지점까지 어떻게 되냐, 이거는 내벽도 그려야만 됩니다. 방바닥도 그리고 내벽도 그리고 이쪽에 있는 문도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다 자른 선에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여기에 욕실 문도 걸릴 것이고 이쪽에 주방에 올라가는 계단도 보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는 선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할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붕 마룻대 부분이다 이거. 지붕 마룻대 부분이라는 건 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의 가장 높은 지점을 가리켜서 지붕 마룻대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점이 여기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쪽은 이렇게 되고 이쪽은 길게 굽어져 내려가죠.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하늘 중심이고 하나는 이렇게 내려가고 하나는 이렇게 해서 건물이 이렇게 섰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그려야 되는 게 지금 마룻대 문이 어디 있나 알입니다. 지금 마룻대가 지금 이쪽을 보고 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면이 제일 높겠죠. 그러면은 건물은 내가 그려야 하는 건 이렇게 돼 있겠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겠죠. 그러면 벽체가 이렇게 달려있고 바닥이고, 근데 내가 어디 이 선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마룻대선 이 지역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디입니까? 한참 앞이죠. 어디죠? 그럼 어디?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그리지 않는다 이거죠. 결국 그려야 할 영역은 하나하나 그린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잡는 게 지금 마룻대 부분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봐야 할 부분, 이 은선으로 되어 있는 이 선. 이 선이 뭡니까? 지금 여기는 써져 있지도 않아요. 말도. 근데 여기에 이게 써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뭐라고 써주냐? 친절하게 첨화선이라고 써줄 수 있어요. 첨화선. 그러면 첨화선이라고 써주면 있죠. 이 선은 무슨 얘기냐? 벽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벽이. 첨화가 내려와요. 여러분들 집에 첨화가 여기까지 끝납니까? 바깥으로 나가 있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죠. 첨화가 이쪽에서 끝나죠. 그건 벽체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 사이의 길이가 얼마다 이겁니까? 지금 이 길이 값이다 이거죠. 어디? 여기 600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벽체에서도 중심선이 있었을 테니까 이 중심선에서 이 끝까지의 길이가 얼마다? 600이다 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거 항상 고정된 건 아니에요. 이게 500이 나올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 21차 맨 마지막 시험에 보면 이게 1800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얼마인지 일단 보고 와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내 방향, 동서남북이 다 똑같은 값으로 적용이 되는지 이걸 확인해야 돼요. 모든 면들이 다 똑같은지 길이 값들이 만약에 다르다면 적용을 좀 다르게 해야만 됩니다. 그걸 확인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계단 부분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무슨 놈의 지붕이 이렇게 꺾이느냐 이거죠. 지그재그로.
이거는 실제로 다음 그 예제 도면을 실제 건물 사진을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꺾였죠. 우리가 지붕이 이렇게 꺾였었죠. 이런 형태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꺾였다 이거죠. 지붕이 이렇게 꺾여 있는 거죠. 여기도 꺾였죠. 여기도 이렇게 꺾였죠. 지붕이.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이쪽에서 이렇게 봤다 칩시다. 그러면 이쪽은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쪽은. 이 선, 여기까지만 보이겠죠. 이 선까지만 보이고, 이쪽도, 이 선이 또 보이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 방향으로 봤다 칩시다. 그러면, 지붕에 뭐가 보입니까? 얘가 보이겠죠, 얘가. 이 모양. 여러분들 그 계단 앞에 보면, 아까 평면도에, 여기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얘가 뭐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계단 부분이겠죠. 계단 부분. 얘는, 얘는 뭐냐? 얘 굴뚝이니까, 이쪽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자, 이 부분을 좀 보면, 벽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쌓인 게, 이 파란 부분이 바닥인데, 벽돌이 바닥부터 쌓인 게 아니죠. 일정한 부분, 회색이 칠해져 있죠. 이거는 콘크리트예요, 이 부분은. 콘크리트. 그러면 얘는 어디? 얘는 벽돌. 이게 말하면 적벽돌이죠. 이만큼의 차이가 생기죠. 바닥에서부터 쌓는 게 아니라 얘는 땅바닥에 높이 섬상에서부터 쌓게 됩니다. 이런 구조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형태. 여러분들이 이 도면에서 봐줘야 할 게 어떤 부분을 보고 얼마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거는 이 방향을 확인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마롯대선. 이건 제일 높은 선이죠. 그리고 얘를 다음 점에서 보면 어딥니까? 이 부분이 된다 이거죠.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이 부분이 마롯대가 된다 이거죠. 다른 말로는 여기가 육머리 기어가 올린다 이거죠. 육머리 기어. 제일 높은 거다 이거죠. 우리 순서는 그 한옥식으로 말하면 이거 상향이라고 합니다. 상향을 올렸다는 거예요. 제일 높은 지점이에요, 지붕에. 그리고 그러므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달라졌을 때 적용되는 방법. 여러분들이 그려야 하는 게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쪽 지붕을 그리는 건지 이쪽 지붕을 그리는 건지 잘 보고 그리셔야 된다 이거죠. 이 선이 바로 방금 봤던 육마선. 이건 뭡니까? 지붕 마룻대선이다 이거죠. 마룻대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한쪽은 지붕이 짧고 한쪽은 지붕이 길겠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에서 잠깐 봅시다. 이 부분을 보면 이게 벽돌이 이렇게 세워져 쌓이는 게 보이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 방창문이에요. 방창문. 이게 지금 이제 표준형 우리가 그려야 할 방창문입니다. 2짝짜리 방창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수업을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건축물의 안 보이는 부분들을 그려야 하는 단면도가 제일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꼼꼼히 잘 듣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해를 해 나가시면 나중에 가면 수업을 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해가 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금연수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부분이겠죠. 여러분들이 도면에서 이해해서 가져와야 하는 부분들이 목마루산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려야 하는 단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지는 단면인지 봐야만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 인면 어느 측 인면을 그리는지 뭘 통해서 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건문에 남측 인면을 그려라 남측이 어느 쪽인지 찾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려야 할 게 어떤 것들이 남측이 되면 어떤 것들을 그리는지 그래서 이 문은 이게 열릴 때 문자가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문은 이미 닫혀있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닫혔다 문 닫아놓고 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계단 부분 그러면 계단의 높이는 얼마씩이냐 계단의 한 칸의 높이는요 계단의 한 칸의 높이는 나중에 또 계단문에 설명하겠지만 이 한 칸이 300에 이 높이가 150짜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건 뭐 나중에 계단문에 자세히 설명하지만 이렇게 놓습니까 300 나오겠죠. 길이 300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높이 150 어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설계하실 때 여러분들 회사에 설계했을 때 나중에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금연수업 여기까지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기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수업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